어느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양원을 나갈 때는 자식 허락이 필요해요. 내 나이 77살 저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주말이면 집으로 아들과 딸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도 저에게 찾아오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뇌염에 걸린 70대 할머니를 막대기로 때린 간병인. 얼마 전 방송에 소개된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요양원에 있던 노인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세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노인을 간병인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CCTV 영상에 찍힌 장면을 경찰이 확인했을 때는 정말 더 큰 충격이었다고 하는데요.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간병인은 머리채를 잡고 뜯거나 흔들었으며 재활운동용 나무 짝대기로 얼굴과 입술을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일으킬 때에는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를 CCTV로 본 자식들과 경찰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는 자신이 희망해서 요양원에 들어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들어갔고 거기서 학대를 당하는 수모도 겪게 된 것입니다. 최근 이처럼 요양원에 들어가는 노인들에게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런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를 돕고 싶다면 영상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영상들이 많이 공유되어 요양원들의 이런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말씀. 요양원을 나갈 때는 자식 허락이 필요해요. 내 나이 77살 저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주말이면 집으로 아들과 딸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도 저에게 찾아오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제 건강이 좋지 않게 되어 더 이상 혼자서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집안의 장남이 나를 모시기로 하여 장남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서 아들과 같이 지내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아 점점 불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들려고 방에 누워 있으면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에 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 목소리. 내가 장남인데 당연히 내가 모셔야지. 동생들이 모시면 안 되지. 며느리. 당신은 매번 어머니 병수발 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은 일한다고 밖에 있지만 나는 집에 계속 있어야 한다고. 매일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에 편하게 잠을 자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더불어 건강도 더 악화되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웃는 얼굴로 나를 반겨주던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나에게 웃음을 지어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졌고, 이에 아들과 며느리의 싸우는 횟수와 강도도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아들 가족을 위해 요양원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이런 기분일까요? 앞으로 내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내야 할 곳이기에 눈에서 눈물이 핑 돕니다.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긴 싫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에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엄격하게 제한된 요양원의 생활. 오전 6시 30분에 기상하여 아침 식사가 제공되고 유일하게 나오는 간식은 겨우 단팥빵 한 조각. 그리고 요양원에서 유일하게 운동이 허락된 공간은 병실복도입니다.
하루의 시간을 대부분 좁은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니 건강은 자연스럽게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걷고 싶을 때 걸을 수 있는 내 자유 없이 오직 병원의 통제에만 따라야 하는 이 현실이 마치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보고 싶은 아들과 딸을 마음껏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 주말에 자식들이 나를 위해 면회를 올까?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자식들이 오는 일요일에는 항상 전국 노래자랑이 나올 때쯤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면회를 와서 병원밥이 아닌 집에서 해온 음식과 간식을 먹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자식들이 주말에 다른 일이 있어서 면회를 오지 못하는 주는 정말 지옥 같은 한 주가 됩니다. 자식이 있어도 전화도 면회도 오지 않는 외로운 요양병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차라리 혼자 지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요양원을 퇴소하기 위해서는 자식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자식들이 동의를 해줄까요? 요양원을 나갈 때 자식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어떠셨나요? 자식들만 바라보고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위해 봉양하고 싶었지만 현실이 녹록지 못했던 아들. 그리고 요양원을 다시 나오고 싶은 어머니. 과연 자식이 요양원을 나오겠다는 어머니를 허락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해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허락의 부분도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요양원 안에 갇힌 것은 어머니인데 어머니 의지는 무시당하고 자식들의 허락이 필요하니 말이죠. 이젠 내가 죽을 장소도 자식들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법륜 스님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법륜 스님의 강연 중에 나온 말씀이신데 청중들 중 요양원 원장님이 고민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요양병원에 부모를 모시고 2년 동안 연락 없는 자식들에게 정말 화가 납니다. 저는 어르신들 모시는 요양원에서 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자식들이 부모를 모른 척하는 경우가 저희 요양병원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제분은 저희 요양원에 2년 동안 할머니를 모셔놓고 한 번도 연락이 없습니다. 기저귀 비용과 식사비도 받아야 하는데 아무리 연락을 해봐도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쫓아가서 뺨이라도 한 대 날려야 할까요? 스님, 그렇게 하시고 질문자는 감옥에 가면 되지요. 대신 폭행을 하고 감옥에 가는 것은 그에 따른 과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원장, 스님, 저희 세대들은 자식들에게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스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사회적 변화로 생긴 현상입니다. 원장님의 세대는 자식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것은 알았고, 지금 20대, 30대 자식들은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을 당연한 문화라고 생각하지요. 어찌 보면 원장님 세대는 어른을 모시지만 봉양을 받지 못하는 과도기입니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모를 모시는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도 같이 경험했다고 말이죠. 다양한 문화를 겪는 것 또한 복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스스로를 불행한 시대에 산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지 마세요.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안 좋게 보거나 자식 세대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자연 생태계에 기초하여 원리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의무이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선택이라는 말이지요. 어떠한 동물도 늙은 짐승을 모시고 사는 동물은 없습니다. 스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어릴 때 똥기저귀 갈아주고 다 살펴줬는데
자식들은 부모의 똥기저귀가 냄새난다고 싫어하는 심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부모와 자식을 동등한 잣대로 보게 되면 한없이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똥기저귀를 갈아줬으니 자식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그 손자의 똥기저귀를 갈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받아온 교육으로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은 모성에 의한 본능으로 하는 것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은 본능이 아닌 도덕적 잣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도덕적 잣대가 과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법률 스님의 생각 어떠셨나요? 장녀로서 집안을 위해 희생했던 세대들, 집안에서 부여받은 책임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장녀라는 이유로 희생과 양보를 너무나 당연시했고 수많은 책임과 수고에도 어떠한 보상이나 인정 따위는 없었지요. 이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장녀와 장남으로서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스스로에게 너무나 잘했다고 한번 말해주세요. 또는 형과 누이에게 너무나 잘했다고 이야기해주세요.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분들이잖아요.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장남, 장녀분들. 앞으로는 항상 자신을 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시청하신 영상을 더욱더 많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신바트 인생보감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